야, 이도윤, 빨리 안 튀어와. 박상병의 거친 발길이 도윤의 정강이를 찾습니다. 새벽 5시, 아직 기상 나팔도 울리지 않은 시간이었죠. 20살 청년 이도윤은 아픔을 꾹 참으며 정강이를 손으로 만지고 있습니다. 어제 세탁물 제대로 안 했다며? 이게 뭐야? 박상병이 도윤의 얼굴 앞에 군복을 던졌습니다. 미세한 얼룩 하나 때문이었죠. 도윤은 어젯밤 새벽 2시까지 빨래를 했지만 완벽하지 않았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기상 시간도 안 됐는데. 도윤의 입술에서 피가 났습니다. 어젯밤 박상병의 주먹에 맞은 상처가 다시 터진 거였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백룡부대, 도윤이 첫 자대 배치를 받은 곳이었습니다. 훈련소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자대에 오니 현실이 달랐죠. 특히 박상병은 도윤을 집중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야, 깡마른 놈, 일어나. 도윤이 비틀거리며 일어나자 박상병이 다시 밀쳤습니다. 도윤은 벽에 등을 부딪히며 신음을 냈죠. 엄마 젖이나 빨고 있을 놈이 뭔 군대야? 주변에서 다른 병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죠. 오히려 모른 척하거나 웃어넘겼습니다. 뭔 소리야? 이 새벽에? 부사관인 최중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웃었죠. 아, 또 이도윤이구나. 얘는 왜 맨날 말썽이야? 아무래도 적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더 확실하게 가르쳐줘야지. 최중사와 박상병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도윤은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죠. 하지만 도윤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정아는 바로 이 부대의 사단장이었거든요. 투스타 계급장을 단 여군 장성, 부대 최고 지휘관이었죠. 48살의 정아는 냉철하고 강단 있는 군인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만큼은 따뜻한 어머니였죠. 입대 전 단단히 당부했었습니다. 절대로 엄마 이야기하지 마라. 내 힘으로 해내야 진짜 성장하는 거다. 운명의 장난처럼 도윤은 어머니가 사단장인 바로 그 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도윤아, 21살의 김일병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도윤보다 계급이 높았지만 마음씨가 착했죠. 하지만 그 자신도 같은 피해자였습니다. 김일병, 너도 오늘 화장실 청소 추가야. 일병, 김일병. 네, 알겠습니다. 김일병도 결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윤을 도우려다가 자신도 표적이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야, 도윤아, 밥 다 먹었으면 우리 그릇도 치워.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내 빨래도 해놔. 오늘까지. 하지만 제 것도 뭐? 말대꾸야? 박상병의 주먹이 도윤의 배를 쳤습니다. 도윤은 숨이 막혀 주저앉았죠. 잠도 안 되는 놈이 감히 말대꾸를? 주변 병사들이 키득거렸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빨개졌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만약 여기서 어머니 이야기를 꺼낸다면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모든 병사들이 잠든 후에도 빨래를 했습니다. 자신의 것뿐만 아니라 박상병과 다른 고참들 것까지 말이죠. 손이 부르터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모든 일을 끝낸 도윤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죠.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 후 도윤은 눈물을 삼키며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한편 같은 시각
사단본부에서는 정화가 늦은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아들 생각이 났죠. 입대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겠지.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전화 받아 이도윤. 주말 오후 생활관에 울려 퍼진 큰 소리에 도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전화였죠. 며칠 만에 듣는 따뜻한 목소리에 도윤의 마음이 좀 누그러졌습니다. 도윤아, 부대 생활은 어때?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다들 좋으셔. 훈련도 재밌고 밥도 잘 나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죠. 도윤은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걱정 마세요. 저 이제 어른이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시에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편 사단본부에서는 정화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강직한 성격의 그녀였지만 아들 걱정만은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죠. 방금 전 통화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혼자 해내야 성장하는 거야. 정화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아들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부대에서 도윤의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박상병과 최중사의 괴롭힘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거든요. 야, 도윤아. 내 군화 닦아. 네, 알겠습니다. 대답을 왜 그렇게 해? 기운 없이? 네, 알겠습니다. 도윤이 큰 소리로 대답하자 박상병이 비웃었습니다. 에이, 목소리만 크면 뭐해? 몸은 깡마른 게. 주변에서 다른 병사들이 웃었습니다. 도윤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참았죠.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김일병만이 조용히 도윤을 챙겨줬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도 같은 처지였죠. 박상병은 김일병에게도 똑같이 구박했거든요. 도윤아, 조금만 참자. 김일병이 몰래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죠.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윤의 몸과 마음은 피폐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고역이었죠. 하지만 그는 계속 버텼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어느 날 저녁 도윤은 혼자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이런 자신이 한심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야, 신병들. 내일 부대 청소 대대적으로 한다. 최중사의 큰 소리가 생활관에 울렸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나왔죠. 특히 너 이도윤. 내가 화장실 담당이야.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죠. 언젠가는 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강하고 멋진 어머니처럼 자신도 강해지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 후 도윤은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정화는 사단장실에서 늦은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아들 생각이 났죠. 전화 통화에서 느꼈던 묘한 위화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괜찮겠지.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보통 틀리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정화는 모르는 사이에 펜을 꽉 쥐고 있었죠. 이도윤, 너 정말 한심하다. 박상병의 차가운 말이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도 도윤은 체력 훈련에서 뒤처졌거든요. 왜소한 체격 때문에 다른 병사들을 따라가기 힘들었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군인이 되겠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주변 병사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몇몇은 동정하는 눈빛이었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하거나 비웃는 표정이었죠. 김일병이 조용히 다가와 도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자. 감사합니다, 김일병님. 하지만 최 중사가 이를 보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김일병, 너도 참 한가하네. 자기 일이나 제대로 해. 네, 알겠습니다. 김일병도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도윤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생활관으로 돌아왔을 때 도윤의 몸은 온통 멍투성이었습니다. 넘어지고 부딪히기를 반복한 결과였죠. 특히 손등과 팔뚝에 선명한 멍자국들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또 어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아, 목소리가 힘이 없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훈련을 좀 많이 해서. 정말 괜찮은 거지? 정화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 발동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도윤은 계속 괜찮다고 말했죠. 엄마, 정말 걱정 마세요. 여기 좋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번 주말에 면회 가도 될까? 도윤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지금 상태로 어머니를 만날 수는 없었거든요. 온몸의 상처들을 어떻게 설명할지 막막했죠. 아, 이번 주말은 훈련 때문에 면회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다음 주에. 네, 다음에 꼭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도윤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짓말을 또 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편 사단본부에서 정화는 전화를 끊고 나서 계속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특히 면회를 거부한 것이 마음에 걸렸죠.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정화는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군인으로서는 냉철했지만 어머니로서는 불안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의 시련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박상병이 새로운 괴롭힘을 시작한 거였죠. 야, 도윤아. 내 세탁물 다 해놔. 그리고 군화도 닦고 침상 정리도 해. 이미 자신의 일도 벅찬데 박상병의 일까지 떠맡게 된 도윤은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잠을 자는데 혼자서 빨래와 청소를 했죠. 김일병이 몰래 도와주려 했지만 박상병이 막았습니다. 김일병, 너는 빠져. 이건 도윤이가 혼자 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뭐 말대꾸하려고? 결국 김일병도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윤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모든 일을 끝냈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도윤의 몸과 정신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고 얼굴도 수척해졌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어머니에게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윤은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놀랐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거든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뺨은 푹 꺼져 있었고 곳곳에 상처들이 보였죠. 이런 모습을 엄마가 보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강하고 멋진 어머니 앞에서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내겠다고 말이죠.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그의 의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부대 정문에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사복 차림의 이정화였죠.
그녀는 깜짝 면회를 결심했던 것입니다. 며칠 전 아들과의 통화가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면회 신청하려고 합니다. 성함과 면회 대상자를 말씀해 주세요. 이정화입니다. 이도윤 일병 면회 왔습니다. 경비병은 서류를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앞의 여성이 자신들의 사단장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죠. 정화도 의도적으로 신분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면회소에서 기다리던 정화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정말 괜찮은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군인으로서는 아들의 독립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로서는 걱정이 앞섰죠. 엄마. 놀란 표정으로 나타난 도윤을 보는 순간 정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거든요. 수척해진 얼굴, 움푹 들어간 뺨,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상처들까지. 도윤아.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평정을 유지했죠. 엄마, 갑자기 어떻게 해? 보고 싶어서. 괜찮지? 도윤은 어머니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더 날카롭고 예민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괜찮은 척했죠. 네,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와서 준비한 게 없어서. 그때 옆에서 몇몇 병사들이 지나가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에이, 빈손이시네요? 먹을 거라도 들고 오셔야 면회 가능하십니다. 요즘 신병 부모님 수준이 이 정도면 뭐. 정화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참았죠. 도윤의 얼굴이 빨개지는 걸 보니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도윤아. 정화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등에 있는 멍자국을 발견했죠. 가만히 살펴보니 팔뚝에도 여러 개의 상처가 보였습니다. 도윤아, 이건 뭐니? 정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다른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군 경험으로 이런 상처들이 단순한 훈련 때문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냥 훈련하다가. 괜찮아요. 도윤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오히려 정화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죠. 정말 괜찮은 거야? 네, 정말이요. 엄마 걱정 마세요. 면회 시간 동안 정화는 계속 아들을 관찰했습니다. 말하는 방식, 행동, 심지어 앉는 자세까지 모든 게 예전과 달랐거든요. 특히 다른 병사들이 지나갈 때마다 움츠러드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부대 생활이 정말 괜찮다고? 네, 선임들도 잘해주시고, 친구들도 좋고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 필사적이었죠. 면회가 끝나고 돌아서는 정화의 마음은 결정되었습니다. 아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특히 다른 병사들의 무례한 행동과 아들의 상처들이 우연의 일치일 리 없었죠. 부대를 나서면서 정화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작전명 코드 17, 백룡부대 사단장 헬기 방문 준비.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단장님,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 오전 10시. 사전 통보 없이 정격 방문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묻지 마라. 그냥 준비만 해. 정화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분노와 군인으로서의 정의감이 동시에 폭발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화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상처투성이 손을 만졌던 기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다른 병사들의 무례한 말들도 귓가에 맴돌았죠. 더 이상은 안 돼. 정화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죠. 그리고 책임질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편 부대에서는 아무도 내일 닥칠 일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윤도, 박상병도, 최중사도, 심지어 대대장도 말이죠. 모두가 평범한 일요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화 사단장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9시 백룡부대 본부에 급보가 떨어졌습니다. 대대장님, 사단장님이 직접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뭐? 갑자기 왜? 40 중반의 대대장은 당황했습니다. 사전 예고도 없는 사단장 방문이라니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보통은 며칠 전에 미리 통보가 오기 마련인데 말이죠. 오전 10시에 헬기로 도착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몇 시야? 9시 10분입니다. 미친. 1시간도 안 남았잖아.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요일 아침의 평온함은 순식간에 사라졌죠. 모든 간부들이 비상이 걸렸고 병사들도 급히 소집되었습니다. 전 장병 정렬, 당장 나와. 최중사의 큰 소리가 생활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윤을 포함한 모든 병사들이 서둘러 정복을 차려입었죠. 야, 도윤아, 빨리 안 해?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윤은 손을 바들바들 떨며 단추를 채웠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든 병사들이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닥치고 빨리 나와. 사단장님이 오신다고. 박상병도 평소와 달리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리 고참이라고 해도 사단장 앞에서는 한낱 병사일 뿐이었거든요. 부대 곳곳에서 청소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에 대충 넘어갔던 구석구석까지 모두 닦고 정리했죠. 화장실, 생활관, 복도, 심지어 건물 외벽까지 모든 곳이 점검 대상이었습니다. 이상한데 왜 갑자기 오시는 거지? 대대장은 머리를 싸맸습니다. 최근에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유를 알 수 없었거든요. 혹시 자신이 놓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불안했죠. 9시 30분, 저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헬기 소리 들리는데요. 전 장병 정렬 완료했나? 네, 모두 준비됐습니다. 운동장에는 100여 명의 장병들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도윤도 그중 한 명이었죠. 그는 헬기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단장님이라. 도윤은 자신의 어머니가 사단장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진실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헬기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모든 병사들의 군복이 펄럭였죠.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야, 다들 제대로 서. 박상병이 다른 병사들을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도 떨리는 목소리였죠. 평소의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전원 차렷. 최중사의 명령에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헬기가 착륙장에 내려앉는 순간이었죠. 로터 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헬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사람이 내렸죠. 정복을 차려입고 투스타 계급장을 단 이정화 사단장이었습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어머니는 평소 집에서 보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위험 있고 차갑고 강인한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단장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대대장이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대답 대신 천천히 병사들을 둘러봤죠. 그리고 아들 도윤을 발견했습니다. 정화와 도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에 놀랐죠. 평소 집에서 보던 따뜻한 눈빛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정화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계속 병사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박상병과 최중사도 확인했죠. 어제 면회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대장, 잠깐 이야기하자. 정화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모든 사람이 느꼈죠.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정화는 대대장과 함께 부대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시찰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죠. 어제 본 아들의 상처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생활관 좀 보겠다. 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생활관에 들어선 정화는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도윤의 침상 근처를 유심히 봤죠. 다른 침상들과 비교해서 유독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 침상은 누구 것인가? 이도윤 일병입니다. 정화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침상 정리는 완벽했지만 개인 물품들이 다른 병사들보다 현저히 적었거든요. 이상했죠. 생활관을 나온 정화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죠. 이도윤 일병, 앞으로 나와.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도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죠. 어머니와 마주서니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손 내밀어 봐라. 네. 도윤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제 본 멍자국들이 그대로 있었죠. 정화는 그 손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이 멍자국들 어떻게 생긴 거냐? 훈련 중에 넘어져서. 정말로? 정화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오랜 군 경험으로 이런 상처들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다른 병사들도 이런 상처가 있나? 정화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병사들의 손에는 이런 멍자국이 없었죠. 유독 도윤만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때 정화의 시선이 박상병에게 향했습니다. 어제 면회에서 무례하게 굴었던 바로 그 병사였죠. 박상병, 앞으로 나와. 네, 네. 박상병이 바들바들 떨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평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 병사의 멍자국에 대해 아는 게 있나? 모릅니다. 정말로 모르나? 정화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졌습니다. 박상병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 모릅니다. 하지만 정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중사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죠. 최중사는 어떤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부사관이 자기 부하의 상처를 모른다고? 최중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화의 추궁에 답할 말이 없었거든요. 정화는 다시 도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도윤 일병, 진실을 말해라. 정말 훈련 중에 거짓말하지 마라. 정화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움찔했죠. 도윤도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군인은 정직해야 한다. 다시 묻겠다. 이 상처들 어떻게 생긴 거냐? 도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강한 압박에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말하기도 어려웠죠. 그때 김일병이 조용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단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해봐라. 이도윤 일병은 계속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순간 박상병과 최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거든요. 폭언과 얼차려, 그리고 개인적인 일까지 시키면서 누가? 박상병과 최중사가. 정화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분노와 군인으로서의 정의감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대대장? 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몰랐다는 말인가?
대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정화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죠. 정화의 분노는 이제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아들이 당한 괴롭힘의 실체가 드러난 지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군인으로서의 정의감과 어머니로서의 보호 본능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죠. 박상병, 최중사 앞으로 나와. 두 사람은 다리가 후들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평소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태였죠. 지금까지 이도윤 일병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하나 말해봐라. 그게 똑바로 대답해. 정화의 호통에 박상병이 벌벌 떨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도윤을 괴롭히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말해보라고. 박상병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폭언을 하고 개인적인 일을 시키고 그게 다냐? 얼차려도 시켰습니다. 정화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최중사는 뭐 했나? 저는 직접 하지 않았다고? 그럼 방관했다는 말이냐? 최중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사관으로서 이런 일을 막았어야 했는데 오히려 묵인했었거든요. 부사관이 자기 부하를 보호하지 못하면 뭐하러 존재하는 거냐? 최중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죠. 정화는 이번에는 대대장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대대장, 이런 일이 벌어지는 부대를 어떻게 지휘한 건가?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죄송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화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주변 병사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죠. 군대는 약자를 괴롭히는 곳이 아니다.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곳이어야 한다. 정화의 말에 모든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도윤과 김일병은 눈물이 글썽거렸죠. 박상병, 최중사, 대대장 모두 즉시 징계 요청한다. 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단장 직접 징계 요청이라는 건 군 생활 끝을 의미했거든요. 헌병대와 군 인권위에 모든 사실을 보고하겠다. 정화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헌병대장인가? 지금 백룡부대로 출동해라. 가혹행위 사건이다. 전화를 끄는 정화는 다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죠. 이도윤 일병, 왜 진작 말하지 않았나? 도윤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혼자 견디는 게 용기가 아니다. 정화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군인으로서의 위엄은 유지하고 있었죠. 진짜 용기는 잘못된 걸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거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 닿았거든요. 그때 정화는 김일병을 바라봤습니다. 김일병은 앞으로 나와. 네. 진실을 말할 용기를 보여줬다. 모범병사로 표창하겠다. 김일병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자신도 괴롭힘을 당했지만 친구를 위해 용기를 낸 것이 인정받은 거였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정화의 선언에 모든 병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거든요. 헌병대가 도착해서 박상병과 최중사를 데려갔습니다. 대대장도 별도 조사를 받게 되었죠.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정화는 마지막으로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괜찮겠지?
네. 고맙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정화도 그걸 이해했습니다. 아들이 진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배려해 준 거였죠. 몇 달이 지나고 백룡부대에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박상병과 최중사가 징계로 전출되고 새로운 대대장이 부임하면서 부대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했거든요. 무엇보다 병사들 사이의 관계가 달라졌죠. 도윤은 이제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왜소한 체격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거든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할까요? 어느 날 오후 새로운 신병이 생활관에 들어왔습니다. 19살의 어린 병사였는데 도윤만큼이나 왜소하고 수줍어하는 타입이었죠. 안녕하십니까?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신병을 보니 도윤은 며칠 전에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 무력감과 두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안녕, 너 이름이 뭐야? 이준호입니다. 나는 이도윤이야. 편하게 해. 도윤의 따뜻한 목소리에 준호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처음이라 어렵지? 나도 처음엔 그랬어. 네. 많이 떨립니다. 괜찮아. 여기 사람들 다 좋아. 힘들면 언제든 말해. 김일병도 다가와서 신병을 반겼습니다. 준호야, 나는 김일병이야.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 물어봐. 고맙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전의 백룡부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신병이 오면 괴롭히기 바빴던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도윤은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같이 밥 먹자. 네. 식당에서 둘은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도윤은 준호에게 부대 생활의 노하우를 알려줬죠. 여기서는 서로 도와주는 게 중요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 힘들어도 견디면 반드시 좋아져. 도윤의 말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준호도 그걸 느꼈는지 고개를 끄덕였죠. 며칠 후 도윤은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부대 생활은 어때? 좋아졌어요, 엄마. 정말로요. 그래, 다행이다. 정화의 목소리에도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사단장으로서 부대를 정리한 후 아들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진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엄마 고마워요. 뭐가? 그냥 다 고마워요. 정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진짜로 성장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한 달 후 도윤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체중도 늘었고 표정도 밝아졌죠. 무엇보다 다른 병사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도윤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 그래, 어떻게? 더 당당해졌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잘 챙기고. 실제로 도윤은 이제 후배들을 잘 챙기는 선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당했던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는 겪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생활관에서 준호가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형, 고마워요. 갑자기 왜? 형이 없었다면 여기서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당연한 일이야. 우리는 동료니까. 그 순간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함이 뭔지 말이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게 강함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게 진짜 강함이라는 거요. 김일병과 도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 부대는 정말 좋은 곳이 되었다고 말이죠. 그날 밤 정화는 사단장실에서 마지막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백룡부대의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죠. 이제 괜찮겠지. 아들이 진짜로 성장했고 부대도 좋은 방향으로 변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로서도 군인으로서도 만족스러운 결과였죠. 백룡부대에는 이제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문화가 말이죠. 도윤과 김일병 그리고 준호 같은 병사들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한 어머니의 사랑과 정의감이 있었죠. 이정화 사단장의 용기 있는 결단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